네, 글로벌 이슈와 함께 또 글로벌 증시 흐름과 관련한 전망과 투자 전략 함께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멀린 78의 이민우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느덧 벌써 금요일이 됐습니다. 네. 한 주 한 주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예. 우선 미국의 초대형 인프라 계획 때문일까요? 제조업 심리가 또 큰 폭으로 또 개선이 또 되면서 반등을 했다면서요. 예, 이게 제조업 심리가 뭐 그 제조업 지수가 너무 많이 발표돼 갖고 네. 항상 제조업 지수가 발표될 때마다 저도 헷갈리는데 이번에는 그 공급관리협회라는 곳에서 발표된 제조업 심리가 그 예상보다 훨씬 더 높았고 이 추세가 그 뭐 작년 10개월 동안 계속 상승세에 있다. 뭐 이게 이제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그 이 인프라 투자 계획과 맞물려서 지금 뭐 그 어떻게 보면 구매자 그 PMI가 올라온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작년에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하락했던 경기의 어떤 기저 효과로 이게 10개월 연속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런 측면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상승 추세는 그 1983년 이후로 가장 그 큰 폭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경기 호전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팽배한 있는 상태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그 초대형 부양책과 맞물려서 굉장히 큰 시너지를 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조업 지수들,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필라델피아 제조업 예, 지수와 비교를 해서 전국 단위라는 데 의미가 있지 예,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조업 지수가 좋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어떤 이 공장을 돌리는 사람들 입장에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재고를 확보해 둔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재고를 확보해 둔다는 것은 이제 그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에 매출 신장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 심리가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또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의 부양 정책이 글로벌 회복에 대한 경제 낙관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뭐 이렇게 보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뭐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그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또 최대 소비국이기도 하고 기축통화 국가니까 이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인프라 투자라는 것은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저께 발표를 할 때도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거대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인프라 투자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부양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소비 진작 효과를 많이 누릴 수 있고 그렇다면 이제 세계의 공장이 돌아갈 것이고 세계의 공장이 돌아가는 거 말고도 또 사회 기반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사회 기반 시설이 만들어내는 2차, 3차의 어떤 부가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어떻게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뿐만 아니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조차도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 기반 시설, 그러니까 사회 기반 시설이라는 게 기존에 있던 그 에너지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친환경 또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린 뉴딜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이런 쪽으로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한 효과가 뭐 어떻게 보면 글로벌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양상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또 유가 얘기도 좀 해볼까요? 앞서서 이미 또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어제도 제가 좀 여쭤봤던 것 같아요. 최근에 조금 상승세 추세를 타다가 좀 네. 하락을 했다가 또 급반등하고 네. 이게 계속 지금 이슈에 따라서 굉장히 등락을 네. 반복하잖아요. 네. 그런데 전반적인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네, 어제도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상승세를 이어갔어요. 네. 네. 어제 질문을 해주셨을 때 유가가 이제 하락세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락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이제 제가 상승할 그 하락세는 지속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리자마자 급반등을 했는데 앞에 그 김기성 엘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실제 유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서의 유가는 그 실제 유리 소비랑 약간 괴리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 현물 가격과 이 유가 가격은 그러니까 현물 사용량과의 어떤 괴리감이 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증산량 얘기가 나왔으면 어떻게 그 보면 재고량이 늘어나고 생산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좀 조정돼야 되는데 반대 현상이 늘어난 것은 이 시장에서 코로나의 진정세와 함께 이 코로나 진정세가 나타나면 바로 시장에서는 이게 금융상품에 대한 유가가 바로 직접 그 시장 가격으로 나타나는 그런 양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증산을 한다는 생산량 증가폭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유럽, 뭐 북미에서의 그 뭐 코로나 백신의 그 접종의 보급 확산 그리고 또 뭐
그 팬데믹의 진정세가 조금이라도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럴 때마다 금융상품화되어 있는 유가의 반영이 바로바로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게 유가 올라가면 물론 뭐 다른 상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원자재 가격 전체가 좀 들썩거리는 부분이 걱정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원자재 가격이 들썩거리게 되면 이제 인플레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또 인플레 얘기가 나오게 되면 뭐 다른 요인도 발생을 하죠. 금리 요인도 나오게 되는데 이 금리 요인이 나오게 되는 것의 이제 기본적인 것은 이제 인프라 투자 법안을 통해서 뭐 일자리가 많이 확충이 된다 그러면 네. 반드시 금리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있기 때문에 약간 상관관계가 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유동성 확대나 소득 증가에 따른 수요 측면에서의 네. 그 인플레 요소하고 네. 유가가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공급 측면의 인플레 요소까지 합쳐지면 예. 꽤 많이 물가가 오르지 않겠냐. 그러면 금리가 올라갈 것이고 예,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신흥국을 비롯한 우리나라 네. 같은 경우에 금융적으로 어려워지고 뭐 예, 예. 이런 논리들을 피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그 시차가 좀 있어갖고 그게 어떻게 보면 시차가 있어갖고 바로 적용을 받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일단 그 미국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은 이제 미국의 소비가 늘어난다는 것과 관계가 되는데 미국의 소비품의 대부분은 중국이나 이제 한국이나 독일에서 이제 네.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의 실적은 좋아지게 되고 좋아지게.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외화 유입은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금융불안 요소보다는 그 외환으로 인한 금융불안 요소보다는 금리 상승으로 인한 그 국내 요인의 그 자금 조달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레버리지를 썼던 투자나 기업들의 어떤 개인이나 그 개인 사업자나 기업들의 약간 금융적 부담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IT 버블 붕괴될 때 뉴욕 특파원으로 있었거든요. 네.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버블이 터져버리던데 물론 네. 9.11 테러라는 그런 외부적인 충격도 있었지만 예, 예. 많은 사람들이 지금을 갖다가 파티의 끝판이다. 네네. 그래서 파티에 불꽃놀이는 보되 네네. 출입문 앞에 서서 봐라. 예, 예.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 하우스 막스도 그런 말씀을 비슷한 말씀을 네. 이제 하셨었죠. 뭐그 파티는 즐기지만 그 출입구 앞에서 하라는 얘기는 이제 작년부터 저는 한 1년 전부터 들었는데 멋진 말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출입구 입구에서 이제 파티를 즐기다 보면 안쪽에서 하는 그 메인 이벤트는 즐기지 못하게 되니까 그게 하워드 막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큰 손실을 봐갖고 아. 그 펀드 이제 브리츠 워터라는 펀드가 굉장히 큰 손실을 봐서 그 투자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하워드 막스한테 책 그만 쓰고 강연도 그만하고 자산운용 자리로 다시 좀 돌아와서 자기 일을 하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타이밍을 맞추는 말씀하신 대로 버블의 모양은 그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언제인지 그 타이밍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예, 근데 현재는 적극적 부양책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중앙은행과 정부의 부양책 그리고 각국 정부의 어떤 이런 기조가 같기 때문에 당분간은 예.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신흥국, 그러니까 가장 약한 고리에서부터의 위험성은 같이 커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파티의 마지막 이 행사가 커튼콜이 계속되고 있는 거네. 네, 맞습니다. 네, 멋진 표현이네요. 네, 또 그런가 하면은 미 배터리 업체죠. 네. 네, 퀀텀스케이프 네, 전고체 배터리 기술 상용을 위해서 폭스바겐의 투자 관련 소식이 있으면서 주가가 또 급등을 했다고요? 예, 퀀텀스케이프는 이제 그 2010년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실리콘 기업이죠. 그 네. 스탠포드에 있는 교수들이 만들었던 기업이고 처음부터 이제 배터리를 위해서 만들었던 기업인데 그 여기 투자자는 뭐 잘 알고 계신 이제 폭스바겐 보도에 나온 폭스바겐뿐만 아니고 테슬라, 뭐 일론 머스크 이런 이제 유명인들이 유명 기업인이죠. 일론 머스크는 그냥 유명인이 아닌데 하도 트위터를 많이 해갖고 그냥 유명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런 유명 기업인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 폭스바겐으로부터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받아서 이미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그 2020년 작년 9월에 스펙 상장을 통해서 이제 작년에 상장이 됐는데 이번 그 뉴스에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홀려서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이번 내용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그전 10년간 연구한 것에 대해서 실험을 독일 그 폭스바겐 본사 가서 하겠다는 내용이지 실제로 이것을 물건을 만들어서 뭐 차량에 장착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전고체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지금까지 10년 동안 투자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결과를 지켜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고 투자를 하시면 낭패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이오 기업의 1상, 2상, 3상이 있는데 지금 한 1상에서 이상 단계에 어느 쯤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소형의 전고체 배터리는 네.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삼성도 작년에 발표한 걸 보면은 꽤 자신 있어 하는 것 같고 네네. 그렇다면은 전고체 배터리가 언젠가는 나올 것 같은데 네네네. 어떻게 보세요? 몇 년 걸릴까요? 예, 이 퀀텀 그 스케이프. 스케이프에서 말했던 그 이야기는 이 기술 검증을 2022년까지 끝내고 2025년부터 양산에 들어가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2022년에 기술 검증을 끝나겠다고 했는데 이제 막 그 실험을 마치고 나서 테스트를 투자자한테 결과를 이제 폭스바겐에게 보여주겠다고 했으니까 이런 그 기업들의 어떤 이런 이슈는 사실 투자 목적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실제 그 말씀하셨던 이제 일본 기업이나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그러니까 삼성 SDI 죠. 삼성 SDI의 어떤 기술 수준이 이런 실리콘밸리에 있는 배터리 업체보다 기술 수준이 더 높고 그렇죠. 투자 규모도 더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더 빨리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2025년을 뭐 다들 타겟 데이트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쯤 되면 뭔가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네, 뭐 소문이고 뭐 루머이긴 하지만 네. 삼성 SDI가 대규모 시설 투자를 좀 망설이고 있을 때 네네. 시장에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전고체 배터리가 빨리 나올 거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이 말하자면 이 리튬이온 배터리 쪽에다가 좀 덜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아 그렇다 그러면 뭐 이런 이제 다른 그 군소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전망이 어둡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어제 또 기술주가 굉장히 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좀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요. 지금 앞서서 퀀텀스케이프 얘기와 함께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큰 또 네네. 상승폭을 보여줬잖아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뭐 그 페이스북 뭐 네. 말씀하신 대로 아마존, 애플 뭐 이런 기업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박스권에 갇혀갖고 전혀 움직임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뭐 기업 실적은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술 기업 중에 성장주 전혀 실적이 없는 기업들의 성장보다는 더 어떻게 보면 주가의 그 어떤 그 지지부진하면서 재미없고 뭐 이제 어떤 실망감을 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처음으로 이제 미국 그 국방부와 네. 그 조달 계약을 맺어서 납품 실적을 가졌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납품한 내용이 증강현실과 관련된 고글인데 네. 이게 그 실제로 전투를 위한 그런 훈련 프로그램 중에 전장에 있는 내용을 인식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전투를 체험하지 않더라도 전장에 있는 정보를 다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멀리 있는 적, 주변에 있는 뭐 상황 이런 것들 다 보지 않고라도 바로 그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실제로 개인의 전투력을 늘리는데 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네. 예, 이런 이 장비를 통해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 영역이 확대되는 마이크로소프트는 단순히 그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장비 업체로 이제 바뀌는 그런 형태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기사를 보니까 그 증강현실을 이용한 홀로렌즈라는 게 물론 훈련할 때 사용을 하지만 그게 익숙해지면 전쟁터에서도 쓸 수 있겠더라고요. 네네. 예, 그게 되면 좋겠는데 이제 그 360도 다 보이는 거죠. 예, 그 유료로 하는 그 AR 렌즈, 그러니까 이제 그런 VR 체험장 가서 그걸 쓰고 많이 움직이면 멀미 같은 게 좀 나오고 그래갖고. 네, 후유증이 좀 나죠. 네. 네. 실제로는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가격이 상당하더라고요. 네. 납품 가격이 뭐 2억 원이 넘는다고 하니까 개당. 네. 네. 지금 또 보면은 오늘 밤이죠.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휴장을 하게는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용지표 발표 앞두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 나올 거로 예상을 하세요? 뭐 시장 뉴스에는 굉장히 또 좀 좋게 나올 것이다. 실업률이 좀 줄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은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아까 사전에 말씀 나눠보니까. 그러니까 추세상으로는 실업률의 뭐 낮아지는 실업률 추세는 뭐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근데 어저께 발표된 그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니까 지난주에 65만 8천 건이었다가 이번 주 어제 발표된 게 71만 9천 건입니다. 그 약간 그 기대보다는 좀 많이 늘었고요. 이게 이제 미세한 그 어떤 뭐 고용률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이게 전반적인 실업률 전체의 데이터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게 뭐 어떤 그 계절적 요인이나 뭐 일시적 요인도 이제 포함이 된 건데 이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인프라 부양책 이전에 나오는 이제 마지막 발표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높은 수치가 개선돼서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3월 5일날 발표됐던 6.2%이 실업률에서 얼마나 더 개선이 될까 싶은데 이 정도 수준이나 요거보다 좀 더 낮아진 수준, 뭐 6% 초반대 정도. 근데 월스트리트저널이 그 한 시장 예상치 보니까 실업률도 6.0%로 네. 떨어지고 네네네. 그러니까 비농업 분야의 예. 고용 규모도 크게 늘어날 걸로 예상을 예. 하고 있던데. 비농업 고용 그 부분의 고용 인원은 굉장히 많이 늘어날 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계절적 요인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요. 네, 이 추세가 다음 추세로 이어질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 말씀하신 비농업 부분의 고용 지수는 일단 확실하게 늘어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게 그러면은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주식시장에는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나면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제 금리 어젯밤에는 이제 금리가 1.7% 이하로 내려와서 네, 또 네. 기술주 네. 상승을 하는데 그리고 주가 S&P나 뭐 나스닥 지수 상승에 어떤 약간 어떻게 우호적인 영향을 좀 미쳤다면 고용 지표가 급격하게 개선이 된다면 이게 금리랑 연결이 직접 되니까 금리 상승에 시장이 많이 적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악재와 금리 상승이 동반이 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금리 출렁일 수 있겠죠. 약간 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실적 시즌이 들어가니까 그 실적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불안 요인으로 부분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일단 채권 시장은 또 열리는 반나절 정도 열리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일단 우리 시장은 좀 조용하더라도 네. 오늘은 조용하고 네, 예. 월요일까지도 조용할 조용할 수는 수는 있겠지만 있습니다. 네. 화요일 날 어떻게 변수가 될지는 예.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입장이죠. 그러니까 네. 미국이 연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금토일 3일 노는데 아마 미국의 분위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미국의 르포 기사 나온 걸 보니까 쇼핑몰에 갔더니 사람이 지난 주말 같은 게 너무 네. 많아서 나이키 매장에서 1시간을 기다렸다는 네, 그런 르포 네. 기사가 있다. 네. 근데 이 부활절 연휴까지 겹쳤으니까 미국의 소비 심리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예. 좋은 분위기만큼 좀 코로나도 빨리 잠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